안녕하세요, 언어탐정입니다. 과거에 영국과 네덜란드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서 영어의 더치라는 표현에 부정적인 의미가 많다고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용어는 이러한 이유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더치가 들어가는 부정적인 경제 용어인 네덜란드병, 더치 디지즈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더치 디지즈라는 용어보다는 resource curse, 자원의 저주라는 용어가 더 유명합니다. 두 용어는 같은 뜻으로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오히려 경제성장이나 발전이 더딘 현상을 말합니다. 본래 경제학에서의 생산 요소는 노동, 자본, 토지로 분류해왔지만 산업사회로 변하면서 자원이라는 생산 요소가 중요해졌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석탄을 사용한 증기기관은 공장이나 기차, 선박 등에 쓰이면서 제품의 생산과 운송의 핵심 요소가 되었는데요. 당연하게도 천연자원을 많이 보유한 국가는 경제적으로 강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집트, 칠레, 쿠바, 페루 등 많은 국가가 자원의 저주에 빠졌습니다.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네덜란드는 1959년 막대한 양의 유전을 발견했고 이 석유 산업에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어마어마한 양의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호황을 불러왔지만 석유의 높은 수출 비중은 네덜란드 통화였던 휜더의 환율을 상승하게 만들었습니다. 휜더의 강세로 인해 신용대출금은 싸졌고 소비자들의 수입 수요는 증가하면서 내수경제가 약화됐습니다. 또한 호황산업 부문에서 여력이 생겨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되자 다른 부문들의 임금 또한 상승하게 되면서 취약해졌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석유 가격이 떨어지며 호황이 지나가자 자원이 기대면서 기존의 다른 산업은 약화되어 있었고 통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외화 채무금의 부담이 증가하며 국민 경제가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며 국민경제학자들이 더치 디지즈라는 용어를 만들어냈고 이 용어는 1977년 영국 경제 전문지였던 더 이코노미스트에 실리며 경제 용어로 정착되었습니다. 자원의 저주 현상은 천연자원에서 오는 부를 국민 전체가 아닌 소수 엘리트 계층이 착복하는 데서 오기도 하지만 네덜란드의 사례처럼 천연자원 수출로부터 벌어들이는 부에 익숙해지고 첨단 산업의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지 않는 등의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기존의 산업이 몰락하고 경제 구조가 취약해집니다. 그 후에 외부 요인, 이를테면 유가 하락 등의 변수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덜란드병 현상을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한 국가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우루 공화국이란 곳을 아시나요? 서울 여의도 면적의 2.5배 정도인 남태평양 부근의 섬나라입니다. 생소하시겠지만 1980년대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당시 미국과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정도였을 때 나우루는 무려 3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는 모두 무료이며 세금은 없었습니다. 또한 매년 국민에게 1억의 생활비를 지급했고 일하지 않아도 자가용 비행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나 부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구상에서 가장 멀리 나는 새인 알버트로스 덕분이었습니다. 이 새가 쉬어가면서 남긴 배설물과 바닷물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산염은 희귀자원인 인광석의 원료였습니다. 인산염은 무엇보다도 인공비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면서 식량 생산에 있어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철새들의 쉼터였던 나우루 섬에서 인산염을 수출하며 그들은 부유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인광석의 고갈이 시작됐고 국제 정치적인 문제가 엮이면서 나우루 정부는 국민들을 다시 일하게 하려 했으나 전통적인 산업이었던 어업부터 가사일, 전통문화 등을 30년 정도 세월 동안 자원이 주는 편안한 풍요 속에서 잊어버렸습니다. 정부는 인광석을 수출하며 벌어들인 돈으로 기금을 만들어 미래에 대비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금방 바닥이 나버렸고 국민들은 콜라나 통조림 햄으로 허기를 채우며 이곳은 콜라 식민지라고 불리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현대 경제는 자원이 기반이 되긴 하지만 자원에만 의존하고 안주하는 것은 취약한 경제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의 경제용어인
네덜란드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